70세를 넘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과연 잘 살았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속삭여왔지만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이제 여러분이 70세 이후 갖고 있다면 참으로 잘 사신 분이라 할 수 있는 6가지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라.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써왔는가?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남들의 인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돌이켜보라.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듯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지금,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되었다. 정약용이 강조했듯이 삶의 참된 가치는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충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세월이 흘러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은 금고에 쌓인 재산도, 벽에 걸린 상장도,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도 아니다. 진정한 보물은 마음의 평화, 건강한 몸과 정신, 그리고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 동안 그는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이다. 이제 그의 지혜를 바탕으로 70세 이후 당신이 갖고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온 분이라 할 수 있는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깊이 살펴보라. 정약용은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가 모두 편안하다고 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분노와 원망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분노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세상의 불의에 분개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타올랐을지도 모른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났던가. 그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는다.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평생 그 원한을 품고 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조차 자신을 성장시킨 밑거름이었다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분노는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게 된다. 70세가 넘어서까지 분노의 숯을 손에 쥐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고맙고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빛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여유로움이 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에는 동기가 승진하거나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마음 한편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졌다.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남이 어려우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평생에 걸쳐 쌓인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노력하라. 마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씩 벗어내듯이 말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온 것이다. 두 번째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꼼꼼히 점검해 보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지만 정작 젊었을 때에는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았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달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무리를 계속했다. 나중에 돈을 벌면 건강도 챙기지 라고 생각하며 몸을 혹사시켰을 것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 역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자식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70세가 넘어서도 큰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라.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건강할 때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70세가 넘어서도 아침에 일어나 혼자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장을 보러 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모두 건강한 몸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건강한 정신도 마찬가지다. 70세가 넘어서도 치매나 우울증 없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축복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가족들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마음이 아프면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신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치료받으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한숨을 쉬게 된다.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관절도 아프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바라지는 말라. 나이에 맞는 적당한 건강이면 충분하다. 큰 병만 없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이런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잘 살아온 것이다. 세 번째로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라.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질은 더욱 깊어진다. 젊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넓은 인맥을 자랑했을지도 모른다. 동창회도 열심히 나가고 직장 동료들과도 자주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정약용은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 성공했을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진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익을 위해 가까이 왔던 사람들은 이익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떠나간다. 지위나 권력 때문에 붙어 있던 사람들도 은퇴하고 나면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된다. 예전에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들이 퇴직 후에는 만날 일이 없어지고, 학창시절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연락이 뜸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슬퍼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다르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다. 그런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당신의 실패를 함께 슬퍼해준다. 당신이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충고해주고 당신이 힘들 때는 묵묵히 곁에 있어준다. 그런 친구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준다. 화려한 만남이 아니라도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웃기도 한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친구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지만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피상적인 관계 10개보다 깊이 있는 관계 하나가 더 값지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오랜 우정을 버리지는 말라. 서로 나이가 들수록 고집도 세지고 성격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전에는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신경에 거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우정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네 번째로,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를 자세히 점검해보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들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 대해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고 조언했다. 이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70세가 넘어서도 자녀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훌륭한 부모였다는 증거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찾아오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면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겠는가. 명절이나 생일 때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만나는 관계라면 더욱 좋다. 물론 완벽한 가족은 없다.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의 장점도 단점도 다 알게 된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애정과 이해가 자리 잡았다.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다. 서로의 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부부는 서로의 동반자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은 더 깊고 차분한 형태로 변화한다. 서로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기억력이 떨어져도 함께 늙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손자, 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노년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배우자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마련이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이런 가족의 사랑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5번째로 경제적 안정을 신중하게 살펴보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70세가 넘어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다. 정약용은 검소하게 살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했다. 화려한 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한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있든 연금이 나오든 아니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돈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아플 때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면 된다. 물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말라. 노자가 말했듯이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이다.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해서 노후 자금을 잃는 일만은 없도록 하라. 70세가 넘어서까지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명품이나 사치품보다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것들을 선택하라. 비싼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화려한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선택하라.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 간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평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다. 매일 생활비를 걱정하고 병원비를 염려해야 한다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아도 진정한 평화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슬기롭게 인생을 준비한 것이다.
여섯 번째로 자신만의 취미나 소일거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다. 젊었을 때에는 일에 치여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서 은퇴하면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 정약용은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다고 격려했다. 정약용 자신이 바로 그 좋은 예다. 그는 유배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다. 경학을 연구하고 시를 쓰고 의학서를 저술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바빴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좋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요리, 원예, 등산, 산책, 사진 촬영, 바둑, 장기, 낚시 등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하나라도 있다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특별히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체조를 하는 것도 좋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산책하는 것도 좋다. 독서는 특히 좋은 취미다. 젊었을 때는 실용서나 전문 서적만 읽었다면 이제는 소설이나 시집, 수필집도 읽어보라. 어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나이가 들어서 읽는 책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을 준다. 같은 책이라도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글쓰기도 좋은 취미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보거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원예도 많은 분들이 즐기는 취미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재미가 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직접 기른 채소나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가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이 있다면 더욱 좋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다.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집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역사나 문학을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가능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취미나 소일거리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상황을 고려하라. 무리한 운동이나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수준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섞어서 선택하라.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심심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미나 소일거리를 통해 생활에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멋지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리해보라. 70세 이후 당신이 갖고 있다면 참으로 잘 살아온 분이라 할 수 있는 6가지는 마음의 평화, 건강한 몸과 정신, 진정한 친구 한두 명,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 경제적 안정,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나 소일거리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중에서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정약용이 강조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금씩 노력해보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말라. 70세가 넘어서까지 욕심을 부리며 살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당신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라. 당신이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라 믿으라. 정약용은 말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에 있다. 70세라는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완숙기이며 진정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다. 젊은 시절의 격정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때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다. 공자가 70세에 심지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때다. 다만 그 원함이 욕심이 아닌 지혜에서 나오도록 하라.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떤 때는 하늘 높이 날아갈 것 같이 기뻤고 어떤 때는 땅속 깊이 묻혀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 꿈을 향한 도전과 좌절,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모두 겪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간은 충분하고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행복해진다.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라.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 창밖의 새소리에, 따뜻한 차 한 잔에,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마음을 활짝 열어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제 그만두라.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실수했던 일, 잘못 선택했던 일, 놓쳐버린 기회들을 생각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다. 실수조차도 당신의 일부이며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년 후 건강이 어떨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라고 했다.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되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는 말라는 뜻이다.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라. 당신이 겪었던 일들, 배웠던 교훈들, 깨달았던 진리들을 나누라.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당신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귀중한 지혜의 보고가 될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젊은이들에게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것도 좋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라.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치료받으라.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같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치료받는 것이 당연하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도 좋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나이 제한은 없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했어도 괜찮다.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라. 당신은 참으로 잘 살아온 분이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듯이 당신의 노년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아가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정약용이 추구했던 실학정신처럼 현실에 발을 딛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라. 거창한 꿈을 꿀 필요도 없고 무리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그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노년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욱 여유롭고 자유롭게 보내라. 당신이 만약 이 6가지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잘 살아온 분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더라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지혜이며 70세 이후 진짜 잘 사는 법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